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는 스타트업 인투코어 테크놀로지 엄세훈입니다.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대부분 이산화탄소 포집에 집중되어 있고요. 이는 최근에 들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쓰임새가 마땅치 않다는 심각한 아이러니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1로 했을 때 메탄가스는 27, 프레온가스는 1000이 넘습니다. 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산화탄소 이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들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줄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업사이클링 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투코어 테크놀로지의 플라즈마 기술은 이를 가능케 합니다. 저희 기술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쓰레기 차량으로 운송되어 매립시설로 가게 됩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면 미생물에 의해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스는 포집관을 통해 포집하게 됩니다. 발생되는 가스는 시간과 날씨, 계절에 따라 발생량과 성상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기존 자원화 시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인투코어 테크놀로지의 플라즈마 장치는 효과적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장치로 전달된 가스는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로 플라즈마 장치를 가동시켜 전달된 가스를 원자 단위까지 깨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소와 일산화탄소인 합성가스로 변화시켜줍니다. 이러한 합성가스를 정제하여 수소로 만들어 친환경 수소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메탄올, 항공유와 같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여 항공기, 배의 연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2차 전지의 전극제로 사용되는 카본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7조 원으로 매년 22% 이상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 약 250여 군데의 매립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단지 17곳에서만 가스 자원화 시설을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태워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매립지 가스 전체를 효과적으로 자원화할 경우 연간 1조 원의 탄소 배출권 기대 수익이 발생하며 수소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일과 현재 진행 중인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대구광역시 매립장에서 환경부 실증과제를 통해 매립지 가스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실증 플랜트를 건설하고 운영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가스전을 바탕으로 고순도 수소 일간 200kg을 생산할 수 있는 거점형 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수행 중이며 올해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수소는 친환경 수소버스 및 청소차용 수소 연료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바이오가스를 항공유로 전환하는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현재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저탄소 항공유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2027년부터 그 제도적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의 전극제인 탄소 나노튜브의 생산과 수소 이송체로서 각광받고 있는 암모니아의 고효율 분해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국내 다수의 석유화학 대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플라즈마, 전력전자, 전력제어, 화학, 환경, 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60여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10명 이상이 박사급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 플라즈마 전문 딥테크 컴퍼니입니다. 당사의 환경에너지 사업부에서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과 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와도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에너지 분야 이외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 반도체 제조용 플라즈마 장치를 사업화하였으며 최근에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제조의 핵심 솔루션으로 SK 하이닉스의 양산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반도체 제조용 플라즈마 장치 제품 판매 매출을 중심으로 올해 약 100억 원, 내년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되며 환경에너지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5년부터 매출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본격적으로 시리즈 C 라운드를 진행할 예정이며 환경에너지 분야 대기업 및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기술을 통해 만들어가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온실가스 자원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투코 테크놀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또 섭섭하네요. 네. 섭섭하네요. 저희 카이스트 투자회사인데 카이스트 투자는 안 받고 많이 크셔가지고 인연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처음 만나는데요. 카이스트에 좋은 팀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또 한 분야 굉장히 딥텍을 진짜 사업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오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는 유해가스 분해 솔루션 이쪽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 보니까 실제 매출도 한 100억 정도 있으신 것 같고 그 매출은 반도체 장비 쪽에서 나는 것 같거든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제품 모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가는 건 이제 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제 커가는 걸 갖다 또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양쪽에 현재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업 포트폴리오, 제품 이런 게 각각 어느 정도 이제 돼 있는지 그리고 보시면 현재 매출 나고 있는 거는 반도체 관련된 응용 장비인데 오늘 말씀하신 거는 가스 분해 솔루션 쪽으로 이제 주로 말씀을 해주셔서 사업의 앞으로의 비중이나 우리 대표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어떤 그걸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설립이 되고 약 2년여간은 환경에너지 쪽만 했었어요. 거기에 핵심 기술이 되는 플라즈마 발생 기술하고 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 제어 시스템 개발을 몰두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저희가 8년 반이 됐으니까 한 6년 전 얘기죠. 그때만 해도 이제 환경에너지 쪽의 이슈들이 굉장히 논의는 활발했지만 실제 시장이 전혀 없었던 이제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저희가 생계의 위협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서 빨리 매출을 실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자고 해서 피봇을 이제 단행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지금 저희 주 매출을 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용 플라즈마 장치를 개발해서 삼성전자에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회사의 주력 매출원은 이제 반도체 쪽 아이템이고, 저희 내부 인력 구성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사업부 쪽의 인원이 약 3분의 2, 3분의 1 정도가 저희 환경에너지 쪽, 이렇게 비중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환경에너지 쪽은 저희 회사에 그리고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에너지 쪽의 이런 소셜 밸류를 지향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인원들이 같이 모여서 큰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같이 힘을 모으고 지금까지 8년이란 세월이 사실 뭐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또 저희한테는 긴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버텨오는데 굉장히 큰 구심점이 되어왔던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24년에서 25년 정도쯤에 IPO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점에 저희 반도체 사업부 매출을 가지고서 IPO 진입의 기본 요건은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산업 쪽은 워낙 이제 오래 성숙되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의 부품주가 가질 수 있는 캡, 밸류에이션의 캡이 사실 굉장히 암묵적으로 선명하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비즈니스를 굉장히 더 획기적으로 실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캡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저희 환경에너지 쪽 비즈니스가 향후 2년 정도 후에 그때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의 어떤 이벤트를 저희 상장 시점에 이제 얹을 수 있다면 저희가 반도체 부품주로서가 아니라 전체 글로벌 기업으로 클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중점을 갖고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환경 가스 솔루션, 환경 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반도체 쪽에서 사업화된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반반 이런 거보다는 어느 궁극적으로 주된 사업을 갖다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오늘 말씀하신 그런 선상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궁금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제품이 이 반도체 제조 산업 전체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요. 어떤 의미냐면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 초미세 공정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양산 진입한 이제 기술이 지금 13나노급 차세대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의 핵심 공정으로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 공정에 저희 제품 전문적으로 용어로는 RPS 리모트 플라즈마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RPS를 이용한 세계 최초의 공정에 저희가 진입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선단 공정이 가지게 되는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플라즈마에 의한 데미지를 완전히 해소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지금 선단 공정에 이제 진입을 했다는 의미가 사실 반도체 제조 기술 쪽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인상적인데요. 너무 열심히 잘 해오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창업하실 때 환경에너지를 위해서 창업을 하시고 그 환경에너지 솔루션을 만드시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또 성공적으로 솔루션을 만들어내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상적입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환경에너지 부분에서 이미 이제 발표 때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하셨는데 환경에너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실증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인지 그리고 이제 상용화가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매립지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메탄올 합성을 하는 경우는 그 메탄올의 성상이 상용 판매가 가능할 정도까지 저희가 실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워서 버려지는 매립지 가스를 상용 판매가 가능한 케미컬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함을 저희가 입증을 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증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지 가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연료차에 직접 주입할 수 있는 고순도 수소 5-9, 99.999%를 의미하는데요. 5-9급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요 두 가지 실증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경제성 부분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성이라는 것이 메탄올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워낙 전통적으로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 온 그런 품목의 대표적인 품목들이기 때문에 그 품목들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메탄올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특히 메탄올 경우에도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그린 메탄올의 니즈들이 점점 증대되고 있고 수소의 경우도 잘 아시다시피 수소가 나오는 원천이 어떠한 종류일 것이냐 그리고 수소를 뽑아내는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이 어떠한 기술이냐에 따라서 이 수소가 그린 수소냐 블루 수소냐 등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등급이 이제 매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그 법안이 이제 발효되는 형태로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환경 이슈가 결부된 인센티브가 구체화되게 된다면 이 두 아이템들도 충분히 사업성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증해온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진행될 실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는 실증은 항공유예요. 항공유. 이제 항공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케미컬입니다. 그리고 의무 사용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을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비행기들은 다 전체 사용 연료의 일정 부분을 친환경 저탄소 항공유를 사용하도록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단계로 이제 실증을 도전하는 주제는 항공유를 합성해내는 이제 그 비즈니스 하나하고, 메탄을 플라즈마로 직접 크래킹해서 만들어내는 고체 형상의 카본들이 특히 2차 전지의 도전제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기술적인 니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라즈마라는 기술이 투입된 가스의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은 형태로 활성화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석출되는 카본들이 굉장히 결정성이 높은 형태의 카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정성 높은 카본들이 2차 전지 도전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이 비즈니스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결국 경제성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스텝은 점점점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좀 이어서 답변 주신 내용하고도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고 저희 영역에서는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인데요. 다만 이게 이제 늘 글로벌리도 경제성 문제가 늘 이슈가 되고, 경제성 문제가 되면은 대표님과 그 구성원들에게도 그것은 아까 미션의 관점에서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이런 관점들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투자자예요. 저희도 투자자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또 그게 기업의 미션을 달성하는 데 또 때로는 걸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장 뭐 계획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특히 단기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선 캡이 명확하더라도 반도체를 좀 더 한 몇 년 더 소위 땡겨서 가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경제성이 미래에는 갖춰질 수 있다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으나,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려면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이제 투자자와 피투자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이제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특히 저희 회사의 시리즈 A에 투자하셨던 이제 VC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투자하고 5년이 넘었어요. 거의 펀드가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는 그 상황까지 지금 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저희 회사의 이 비전에 공감해 주시고 지금까지 계속 시리즈 때마다 지속적으로 투자를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의 어떤 뜻에 이제 서로 공감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사실은 저희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행이네요. 예, 정말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 투자자분들에게 충분한 또 그만큼의 기대 가치를 성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더군다나 저희는 이제 급성장하는 시나리오를 계속 이제 찾아오고 있고, 그래서 다음 투자 라운드는 저희가 주로 SI 전략적 투자 중심으로 저희가 펀딩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략적 투자의 대상은 저희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 그러니까 환경에너지 쪽에서는 가스의 발생부터 가스의 전환, 그리고 프로덕트의 소비까지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그룹 형태의 대기업. 많지는 않잖아요. 국내에 몇 군데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군데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지원을 해주시는 그 회사도 저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도 저희가 저희 그 앞서 말씀드린 선단 공정에 저희 핵심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해외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 보통 탑3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하고 지금 전략적인 투자 형태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라운드가 사실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를 바라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라운드이고요.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의미 있는 형태까지 이제 확보를 하고, 그래서 IPO 가기 직전에 프리 IPO 형태로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밸류에이션을
보답해 드리는 형태로 투자 라운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투코어 테크놀로지 엄세훈이었습니다. 발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